오늘은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급성 췌장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증상부터 치료, 합병증, 그리고 후유증까지 하나씩 급성 췌장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오늘 가져볼까 합니다. 급성 췌장염이 어떤 병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말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갑작스럽게 생기는 췌장의 염증이라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을 가면 췌장 질환을 소화기내과에서 보게 됩니다. 췌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소화기 장기입니다. 다양한 소화효소들을 포함한 췌장액을 분비하는 장기인데, 이러한 효소들이 췌장에서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음식을 소화시켜야 되는 이런 췌장액들이 췌장을 비롯한 자기 조직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염증이 바로 급성 췌장염입니다. 이런 급성 췌장염이 생기면은 갑자기 심한 상복부 통증, 췌장이 바로 위 뒤에 있기 때문에 보통 명치부 통증을 수반하는 경우가 제일 많겠고요. 그 밖에도 오심과 구토, 발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급성 췌장염이 오는 원인이 뭘까요? 급성 췌장염의 원인은 다양한데, 의학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 담석, 두 번째는 음주입니다. 이 두 가지 원인이 거의 한 7, 80% 정도의 확률에 해당될 만큼 본인이 담석이 있거나 술을 많이 좀 과음을 하신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명치부 통증과 이러한 통증이 등 쪽으로 뻗치는 듯한 양상이 생기면 좀 의심하게 되는데요. 담석이 췌장을 막거나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췌장의 염증이 유발되거나가 가장 흔한 원인들이고, 그 밖에도 드문 원인으로서는 고지혈증, 특히 중성지방이라는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으면은 지방을 대사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서 췌장의 과활성화가 췌장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겠고요. 특정 약물, 외상, 전해질 어떤 이상, 드물게는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서 급성 췌장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급체했다고 착각하거나 술 먹고 다음날 단순히 속이 안 좋은 걸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를 하나요? 사실 술 먹고 속쓰릴 수도 있고 알코올성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과 굉장히 감별이 많이 필요한 질환인데, 진단을 내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만족시키면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증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인자가 술을 많이 먹은 상황이다, 담석이 있는 걸 알고 있다, 혹은 중성지방이 높다, 이런 췌장염을 많이 우려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증상이 있을 때 의학적인 검사로서는 혈액검사와 CT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혈액검사는 췌장 효소 수치라고 하는 그런 피검사가 있어요. 급성 췌장염을 의심하게 될 때 췌장 효소의 검사를 시행하면 췌장 효소 수치가 급성 췌장염에서는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검사가 사실 조금 더 쉽게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CT, 피검사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타이밍을 좀 놓친 시점에서 오셨다면 CT가 부가적인 도움이 되겠고요. CT는 췌장염에 얼마큼 심하게 염증이 퍼졌고 합병증이 생겼는지, 주변 장기까지 얼마큼 퍼져 있는지 중증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검사와 더불어 췌장염의 진단에 부가적인 이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췌장염에 대한 치료는 사실 대부분 특별한 치료가 없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금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췌장액이 결국 췌장의 염증을 유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또 췌장액이 분비되고, 그러한 췌장액은 또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인자인데, 경미한 췌장염이면은 소식을 권유드리고, 특히나 지방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췌장액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런 좀 담백한 음식을 권유하고, 정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만한 어떤 합병증으로 염증이 주변에 퍼질 수 있을 법한 심한 췌장염이면은 진짜 입원시켜서 물도 못 드시게 합니다. 음식은 물론이고 물도 못 먹게 하고, 사람이 물을 못 먹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입원해서 수액으로 필요한 수분은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특별한 치료 없이 췌장염은 입원해서 계속 수액만 주면서 염증이 저절로 가라앉기를 기다리게 되고, 부가적으로 메스꺼리는 오심이나 구토나 때론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증상에 맞춘 진통제라든지 위장약을 투여함으로써 증상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그 원인에 따라서 정말 드물게는 담석이 원인인 경우라든지 다른 원인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내시경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일단 급성 췌장염의 치료는 금식을 통한 치료가 가장 주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치료 방법이네요. 만약 급성 췌장염이 심해질 경우에 어떤 합병증이 생기는지, 그럴 때는 어떻게 또 치료를 하는지 궁금해요. 가장 무서운 합병증은 췌장의 괴사입니다. 그런 염증이 조기에 개선이 되지 않고 점점 퍼지면은 췌장이 다 조직들이 죽어나가서 췌장 기능을 못하게 되는 췌장 괴사가 제일 무섭고, 부가적으로 괴사 감염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이러한 어떤 염증이 더 전신으로 퍼져나가고 감염이 심하면 폐혈증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정말 심하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환자에서는 중증으로 진행해서 많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까지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합병증 말씀을 드리면 췌장 주변으로 이러한 염증이 호전되는 과정에서 가성낭종이라고 하는 이제 물혹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때로 물혹을 해결하기 위한 항생제 치료, 물을 빼내기 위한 배액술, 드물게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통증이 좀 너무 오래되거나 발열이나 다른 이상이 동반됐을 때는 만성적인 어떤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지 동맥 추적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급성 췌장염이 자주 생기면 만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급성이 만성으로 되면 어떤 후유증이 있나요? 급성 췌장염이 잘 회복됐지만 급성 췌장염이 자주자주 반복되시는 경우에는 만성 췌장염이 되기도 합니다. 급성은 회복되면 보통 후유증을 남기지 않지만 빈번하게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또 술이 들어오면 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염증이 빈번하면 결국 만성으로 되는 거죠. 만성 췌장염은 급성과 다르게 보통 통증이나 이런 게 심하지 않지만 췌장에 해야 되는 기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 제일 중요한 기능은 이제 췌장이 이제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소화기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정상적으로 우리 몸이 소화를 시켜야 배가 불편하지 않고 정상적인 변이 만들어지고 우리 몸에 불편감이 없는 건데 당연히 소화가 안 되면 계속 더부룩하고 팽만감이 있고 또 이제 배가 아프게 됩니다. 췌장의 분비가 결국 적어지게 되면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를 못 시켜서 결국 설사나 지방변을 보는 경우가 좀 흔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성 췌장염이 되면 췌장액이 덜 분비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췌장의 기능을 보조해주기 위한 췌장 효소를 약으로서 복용하는 걸 권유드리게 되고요. 췌장이 소화기 기능 말고도 중요한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장기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당뇨가 있으신 분은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만성 췌장염의 하나의 이제 문제가 당뇨 발생입니다. 결국 인슐린 분비하는 기능도 떨어지는 거죠.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만성 췌장염은 당뇨 환자처럼 당뇨 약제 또는 인슐린이 필요한 경우가 꽤 있겠습니다. 따라서 췌장염을 잘 치료하고 난 뒤에도 술 자주 드시는, 음주 자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습관 관리와 정기적인 검사가 꼭 중요하다고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급성 췌장염은 초기에 잘 치료하면 대부분 별 문제 없이 회복이 되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 또는 후유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담석이 있으신 분에서 또는 과음 후에 갑자기 평소와 조금 다른 좀 심하거나 등 쪽으로 방사를 형태를 보이는 갑작스러운 상복부 통증, 구토가 발생한다면 급성 췌장염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실 때 병원을 방문해서 급성 췌장염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지 한번 진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